자, 여기 보세요. 누적 기술 계약 규모가 무려 7,700억 원.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국내외 대형 제약사들과의 파트너십까지. 정말 화려하죠? 그런데 이 빛나는 이력 뒤에는요, 몇 년째 계속되는 적자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곧 코스닥 상장을 앞둔 신약 개발 기업 카나 테라퓨틱스의 정말 극명하게 다른 두 얼굴인데요. 과연 이 기업, 미래를 바꿀 엄청난 신약이 될까요? 아니면 투자자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주식이 될까요? 자, 이 흥미로운 딜레마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 투자자들이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죠. 왼쪽에는 7,748억 원이라는 정말 압도적인 기술 계약 실적이 번쩍이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계속되는 영업 손실, 즉 적자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 두 얼굴 사이에 숨겨진 진실은 대체 뭘까요? 그럼 도대체 카나프 테라퓨틱스는 뭐 하는 회사일까요? 스스로를 혁신 신약 개발 기업이라고 부르는데 과연 그 혁신이라는 게 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핵심 기술은 이건데요.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제가 아주 쉽게 비유를 해드릴게요. 질병을 정밀 타격하는 유도미사일을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 유전 정보를 싹 분석해서 목표물 두 개를 동시에 공격하는 이중항체라던가 아니면 항체에다가 약물을 딱 실어서 암세포에 직접 배달하는 일종의 스마트 폭탄 같은 ADC 기술. 이런 최첨단 무기를 설계하는 곳이죠. 한마디로 차세대 바이오 기술의 정말 선두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회사가 참 똑똑한 게 뭐냐면요. 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혼자 모든 위험을 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아ST나 GC 독십자 같은 국내 굵직한 제약사들과 손을 잡고 공동으로 개발하거나 아예 기술을 넘겨주는 거죠. 혹시 모를 개발 실패 리스크를 현명하게 분산시키는 전력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이 과학적 잠재력이 어떻게 시장의 기대로, 즉 돈으로 연결되는지 그 흥미로운 숫자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숫자입니다. 7,748억 원. 와, 정말 엄청난 숫자죠? 지금까지 카나프 테라퓨틱스가 맺어온 기술 계약의 총 가치입니다. 사실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시장이 왜 이 회사에 열광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미래 가치에 대한 거대한 약속처럼 들리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잠깐 이 숫자의 함정을 아셔야 합니다. 저 7,748억 원은요, 개발 단계마다 성공했을 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돈을 다 합친 일종의 희망 금액이에요. 실제로 계약하면서 당장 현금으로 받은 돈, 그러니까 선급금은 159억 원입니다. 바로 이게 미래의 가능성과 현재의 현실 사이의 격차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죠. 그리고 이제 카나프 테라퓨틱스는 이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판을 키우려고 합니다. 바로 코스닥 시장 상장, 즉 IPO를 통해서 말이죠. 공모 내용을 좀 볼까요? 주당 16,000원에서 2만 원 사이의 가격으로 최대 400억 원의 자금을 모으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이게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이 회사는 시장에서 2천억 원이 훌쩍 넘는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거고요. 물론 이 돈은 다시 미래를 위한 연구 개발에 쓰이겠죠. 회사가 우리 투자자들한테 보여주는 미래 청사진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보세요. 2027년에 186억, 그리고 불과 1년 뒤인 28년에는 437억 원의 매출을 올리겠다. 이건 뭐 그냥 성장하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수직 상승을 약속하는 말 그대로 퀀텀 점프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장밋빛 미래만 보면 안 되겠죠? 모든 투자에는 동전의 양면이 있는 법이니까요. 지금부터는 이 화려함 뒤에 숨어있는 경고등, 즉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리스크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카나프 테라퓨틱스의 현실 성적표입니다. 매출이 있긴 하지만 매년 40억 원이 넘는 영업 손실, 계속 적자를 보고 있다는 거죠. 아까 봤던 미래성장 약속과 현재의 재무 현실 사이에 꽤 큰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뭔지 아세요? 회사가 스스로 내놓았던 그 장밋빛 전망조차 한번 수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2028년 매출 목표를 545억 원으로 잡았다가 슬쩍 437억 원으로 낮췄어요.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마저도 현실의 벽 앞에서 조금씩 조정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겠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거 공모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 근거는 명확합니다. 첫째, 기업 가치를 매길 때 비교 대상으로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한미약품을 넣었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이제 막 데뷔한 신인 가수를 빌보드 1위 가수랑 직접 비교하는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만약에 한미약품을 빼고 다시 계산하면 공모가가 35%나 떨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회사에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핵심 리스크들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걱정거리, 바로 오버행 리스크입니다. 이게 뭐냐면 상장하고 나서 바로 시장에 팔 수 있는 주식 물량이 전체의 40.69%나 된다는 뜻이에요. 갑자기 팝니다 하고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 주가가 버티기 힘들 수 있겠죠? 그 밖에도 체크할 게 많습니다. 아까 그 기술료, 파트너사들이 개발을 중단하면 못 받는 거고요. 최대 주주 지분율이 17.16%로 좀 낮은 편이라 경영권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죠. 물론 신약 개발 회사니까 앞으로도 연구 개발비는 계속 쏟아 부어야 할 거고 경쟁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치열합니다. 이 모든 게 잠재적인 리스크입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이 회사가 가진 혁신 기술의 엄청난 미래 가치. 과연 이 가치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모든 재무적, 구조적 리스크를 뛰어넘을 만큼 강력할까요? 그 판단은 이제 시장과 우리 투자자들의 몫으로 남았습니다.